잔금을 못 내면 건설사들이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죠? 이 건설사들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이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할인 분양이 나올 것이다. 할인 분양이란 분양 실적이 저조한 아파트들이 최초 분양가를 고수하지 않고 미분양 물량에 대해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0세대짜리 아파트가 있었다. 요 중에서 한 900세대 정도는 분양이 되고 100세대가 남아서 계속 악성 미분양으로 남아있더라. 자, 악성 미분양이라는 것은 준공 후 미분양을 뜻합니다. 준공이 됐는데도 아직도 미분양이더라. 이런 경우에 건설사들은 이거에 대해서 마무리를 못하고 계속 이제 금융사 쪽에서 땡겨받은 돈도 있고, 뭐 900세대에 대해서는 갚았지만 이 100세대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생기죠. 계속 이자도 나가고.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싸게 팔아치워 버리자,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는 거죠. 자, 보면 예전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2014년 7월부터 초이노믹스가 생기고 9월에 연합 완화하고 12월에 부동산 3법하고 2015년에는 뭐 신고제 폐지,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 그랬을 때 갑자기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런 얘기 하죠. 지금도 어떻게든 매수심이 유도하려고 무시하는 인간들이 이따위로 살죠. 지금 집 안 사고 전세 사는 사람들은 평생 전세 살 거다. 아니죠. 미분양이 줄어요. 굉장히. 왜 주느냐? 집값이 합리적이 됐으니까. 내 집 마련을 할 만한 금액이 됐으니까 사는 거죠. 사요, 분명히. 그런데 여기서부터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실거주들이 사다가 못 사니까 결국에 미분양이 급증한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난 뒤에 미분양이 꽤나 많이 늘어났더라. 특히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조금 더 버티던 준공후 미분양도 점점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더라. 분양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이제 지방에서도 너무 비싸게 받으니까, 특히 강원 뭐 이런 데 같은 경우 속초 2차 아이파크 2순위까지도 미달이 났더라. 이거 집값 한창 오르던 당시에 2017년 18년 이럴 때까지만 해도 속초에서도 나름 분양이 잘 됐었거든요. 뭐 세컨하우스다, 뭐 바다 조망 나오는 뭐 이런 걸로 분양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쓰다가 나중에 가격 오르면 팔아야지, 세컨하우스로 쓰다가 사람이 안 들어오면, 안 되면 그냥 갭으로 팔고 갭투기로 유지를 하다가 나중에 팔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많이 샀었는데, 현지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2순위도 미달나고 있죠. 지방부터 청약성좀 뚝뚝 떨어지고 88%가 지금 미분양이 나고 있다. 아직은 핵심 지역은 오를 거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도 이제는 미분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문제 중에 하나는 건설사들이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왜? PF, 연대보증 리스크가 지금 생겨났다. 부동산 PF 쪽에서. 왜냐면 얘네들이 연대보증 서주면서 금액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보증을 서주면은 금액 확보가 쉽잖아요. 근데 지난 3, 4년 전부터 보증은 대부분 증권사들이 했다. 그런데 위험관리 강화에 나가면서 보증 부담이 고스란히 시공사에 넘어온다. 위험관리 강화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정부 규제도 있었을 수 있고 바젤 3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보증을 이제 안 서려고 한다. 그러면은 보증이 없으니까 시공사가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금 조달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 건설사들 부담이 커져가고 있다, 이 소리죠. 버티기 분양을 하고 있었던 데도 있지만, 요거 언제죠? 과거죠. 2008년. 요거 언제예요? 리먼 때죠. 리먼 때 분양가 떨어졌다고 얘기했죠. 서울, 전국. 그때 버티려고 하다가 수정하더라. 뭐랬느냐? 양산에 있는 데는 그냥 계약한 거 다 해약하고 공사 취소해버렸다. 왜냐면 너무 미분양이 많이 왔으니까. 천안, 진주 이거 다 해약하고 취소해버렸죠.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대구는 그나마 있죠. 대구는 해약할까 검토 중이다. 그리고 이제 용인, 대전 이런 데는 뭐 있더라? 할인 분양 들어갔더라. 이거 리먼 언제 터졌죠? 2008년 9월에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파산했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퍼졌는데 지금 2달 됐어요. 2달. 2개월 됐는데 벌써부터 할인 분양 나오고 취소가 나오더라. 근데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리먼 이상의 위기가 오고 있다. 위기가 오고 있다. 그래서 리먼 때는 2조 가량의 RP를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3개월간 무제한으로 지원할 정도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금리라도 좀 낮춰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그때는 5.25%에서 2%까지 3.25%나 금리 낮추면서 그나마 버틸 여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경제 위기 오기 전에 금리 몇 프로였어요? 올려봐도 기준금리 1.75%였죠.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1.25까지 낮췄다가 지금 현재 0.75까지 낮췄더라. 더 낮출 여력이 있어요? 없죠. 그 완충망이 더 줄어들었는데 위기는 더 크게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때도 2개월 버텼는데 2개월 후에 바로 이런 일이 나왔는데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아직 하락세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티고 있는 거지. 이게 시작되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나올 거거든요. 급격하게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터지기 시작하면 이 건설사들 버티기 분양 전력은 그냥 망한다. 다 할인 분양 나올 거다. 자, 얼마나 할인했냐? 자,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얼마나 할인했냐. 이거는 건설사들이 그만큼 얼마나 남겨 처먹고 있었냐.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얼마나 할인했을까요? 8억. 자, 강동구 고덕동에 고덕 이응이응파크. 뭔지 알겠죠? 이응이응만 해도 뭔지 알겠네. 최초 분양가 19억에서 20억대였으나 지금 24일에 11억에서 13억. 이거는 리먼 후에 아직 아파트 침체기 겪고 있을 때죠. 유로존 2008년 리먼 터지고 2010년 유로존 터지고 아파트 가격 계속 침체기 겪고 있을 때 8억 떨어졌죠. 8억 7, 8억 떨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 충남 천안 청수 여기서 25% 할인한 가격에 재분양했다. 기존 입주자들에게 당연히 불만 터지죠. 아니 우리는 그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자금 내고 있었을 텐데 분양가 할인 혜택 적용했다. 그럼 적어도 25% 정도는 내줘도 남는다는 얘기죠. 여기 뭐 8억 내줘도 남는다는 얘기죠. 엄청 남겨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서 로또라는데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위례 지금 여기 공공택지라서 로또였는데 확실히 드러난 것만 한 2, 3천억 정도 한 단지에서 2, 3천억 정도가 부당이익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부당이익이 있다. 실제 이익은 이보다 훨씬 더 크겠죠. 지금도 그 당시에 이 분양가가 말이 돼요? 이 정도 돼야죠. 이 분양가는 지금 그 허그에서 둔촌주공한테 요구하는 분양가 2,950만원보다 비싼 건데 이 분양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남겨 처먹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문제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끝까지 버텨보고 해외에서 벌어가지고 버티면은 결국에 그 사람들이 포기하면서 이 가격에 유지가 되겠다. 계속 오를 거다. 부동산 불패 심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안 그렇죠. 해외도 지금 스톱이다. 해외 지금 뭐 잘 될 리가 없죠. 해외 경기 지금 망인데. 그래서 보니까 수주액은 61.3%가 급감했다. 한국인 입국 금지 뭐 이런 거 있었죠. 40% 정도에서 60%가 깎였다. 그러면 전체 매출의 한 20, 3% 정도는 줄어든 거죠. 해외에서. 국내에서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된다 안 된다? 해외에서 자금 마련해서 국내에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죠. 센스 있게 배를 잘 만들 것 같은 언론에서 이런 발표를 했더라. 그러니까 장기화되면은 건설사들도 지금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국내, 해외 다 위험한 거죠. 자, 그러면은 하던 거를 빨리 오래 가지고 있어서 버틴다기보다는 최소한의 이익을 보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보는 선에서 타협하고 빨리 털어내야 되겠죠. 그러면 할인 분양 들어가는 거죠. 앞으로 늘어날까요? 자, 226대 1, 0.0대 1. 사실 저는 여기가 이렇게까지 많은 경쟁률을 보일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게 거기 공공택지였던 마곡이나 과천, 게이드 보다 세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데도 있지만 파주 0.1대 1 나왔죠. 원주
0.01대 1 나왔죠. 이런 데가 많다. 양주 이런데 할인 분양 가능성 굉장히 높겠죠. 아니 저는 여기나 여기 같은 경우는 2008년 그때처럼 그냥 요거 몇 명이죠? 원주 2명, 파주에서 17명 돌려주고 그냥 사업 취소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손에 좀 내더라도 할인 분양 해도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요런 데 같은 경우는 할인 분양으로 나머지 채울 가능성이 꽤 되겠다. 뭐 다른 데는 저기가 저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뭐 부산 해운대, 그 다음에 저기 대구, 송도 이런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잘 나오는 거예요. 아직까지 좀 있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죠. 사람들의 여력도 떨어져 가고, 그죠? 분양가 상한제 곧 나올 텐데 그거 받으려는 사람들도 있고, 가격 하락세 나오면은 지금 분양이든 매매든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더라. 결국은 그렇게 될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일단은 할인 분양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왜? 첫 번째 할인 분양하면은 첫 번째는 뭐다? 시세가 떨어지죠. 두 번째는 불만이 터지죠. 기존 그 제값 주고 산 사람들한테 불만 터지기 때문에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세 떨어지면 앞으로의 수익도 줄고 지금 당장 수익도 줄더라. 그러니까 항상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고 다른 거부터 해보죠. 중도금 무이자. 건설사가 무이자로 해줄 테니까 일단 분양 받아라. 그래서 전매로 팔든 뭐든 해라. 그래서 중도금 무이자로 해서 전매로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해놓으면은 미분양이 아니라 이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안 되면 계약금이라도 이익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자 후불제 상환 시기까지 연기한다. 그러니까 일단 뭐 전매를 하든 뭘 하든 당장 집 지어질 때까지 나가는 돈 없으니까 분양 받아라 이런 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체 이자 할인 뭐 3회차 뭐 점점 더 안 좋은 거죠. 얘가 제일 좋죠. 사실 이거는 뭐 3개월 3회차까지는 뭐 연체 이자 낸 뒤 나중에 유예하도록, 차라리 이자 후불제가 낫죠. 선납 할인, 선납하면 할인한다. 어쨌든 뭐 할인 혜택이 중도금을 가지고 최대한 계약금만 가지고 가게 하든가 아니면은 중도금을 할인해 주든가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더라. 근데 그게 안 되면 결국 마지막에 할인 분양 테크 타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방은 고분양가로 더 버티고 있더라. 집값 빠지고 미분양 늘어도 오른다. 왜 더 올리고 있을까요? 일단 건설사들은 올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올리죠. 그래서 인근 시세가 아니라 인근 1년간 시세를 기준으로 하죠. 그럼 지금 빠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까지 빠졌다 1년 후에, 이 가격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이 가격에 맞추는 거죠. 1년 동안 이 정도 평균이었다. 근데 막상 이때 분양할 때는 이 가격에 맞추고, 이놈들이. 그러니까 지금 집값 빠져도 아니 우리 정당하게 이 가격에 맞추는 거다. 미분양 늘어도 일단 맞추고 본다. 가격 떨구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그 가격으로 거기 시세가 더 떨어지면서 점점 더 손해볼 테니까 일단 세게 불러놓고, 예를 들어 할인할 때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를 그냥 만원에 파는 거랑 2만원에 올려놓고 50% 세일 해가지고 만원에 파는 거랑, 그 사람들 심리상 얘보다는 얘를 선호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고분양가 때리고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분양제 시행해서 위에서부터 상급지로부터 하방압력 올 때까지. 그래서 보면은 지방 전체 아파트 가격 떨어졌는데 중공업 미분양 가격도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고분양가로 하더라. 보면 지난 8월보다 올랐죠. 수도권 올랐고 기타 지방도 올랐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중에 할인폭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걸 알겠죠 이제. 그래서 할인 분양 태클을 보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일단은 고분양가로 때리고, 만약 여기서 완판이 됐다 그러면은 대이득이죠. 근데 만약 미계약이 났다, 예를 들어 광진구 670가구 680가구 정도 났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뭐한다? 중도금에 관한 여러가지 한다. 이때는 얘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이 허구해서 아예 안 나오니까 따로 보증을 받든가 아니면은 뭐 중도금을 뭐 미룬다든가 무이자 한다든가 아니면 한꺼번에 나중에 이자 후불제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계약분을 없앤다, 소진시킨다. 그죠? 그래도 안 된다. 대량 미계약이 낮다. 대량 미계약이 낮다는 건 대량 미분양이 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랬을 때 하도 안 되면 결국엔 할인 분양 나올 거다. 그러면은 신축, 지금 원래 가장 그 가격이 오른다는 데가 재건축, 그리고 신축, 그리고 대장주, 얘네를 중심으로 올랐었죠. 근데 재건축은 박살났죠. 이미 얘는 뭐 때문에? 일단 재초안이 있었고 플러스 분상제 들어가고, 이제 그 이전에는 허그 고분양가 관리 들어가고 이러면서 재건축은 박살났죠. 대장주 최근 집값 떨어지면서 지금 얘기 많이 나오죠. 저기 뭐 잠실, 엘리트라든가 반포, 개포 뭐 이런 데 더 떨어지죠. 강남도 떨어지고 서초도 떨어지고 대장주 아파트들 중심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남은 게 뭐냐? 신축이다. 근데 신축이 오래 갈 수 있느냐? 아니죠. 왜? 지금 할인 분양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당연히 신축도 하락세를 탈 수밖에 없죠. 할인 분양이 나오는데 얘가 더 신축일 거 아니에요. 지금 신축보다 얘가 더 신축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신축이라는 애들 당연히 하락세 나오게 되죠. 그런데 무슨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 부족돼서 신축이 오를 거다, 이런 얘기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계속 올렸던 거예요. 12, 16 전까지, 작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거 오르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계속 경고한 게 이런 거 나올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 있었죠? 파산, 경매. 파산 이미 늘어나서 이번 달에 서울 같은 경우 작년보다 한 30% 정도 늘어났고, 대전 아까 제가 보유세 얘기했었죠. 대전 같은 경우 50% 늘어났어요. 파산이 전달 대비. 경매 3월에 급증했다. 근데 요거 뭐냐? 급증했는데 일단은 지방 아파트랑 또는 기타 부동산, 예를 들어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뭐 저기 빌라, 토지 등 얘네들이 먼저 나오고 있더라. 왜냐면 일단 집은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최대한 오랫동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집이 하나 있고 원주에 집이 있더라. 그러면은 내가 파산하게 생겨서 빨리 경매를 내놓고 하나 처분을 해서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여기 걸 내놓겠어요? 아니면 여기 걸 내놓겠어요? 아니면 내가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랑 내가 또 따로 가지고 있는 상가가 하나 있다. 그럼 얘랑 얘 중에서 어느 걸 먼저 내놓겠어요? 원주를 내놓죠. 왜? 얘는 나중에 처분이 힘들죠. 서울은 경매로 안 내놓더라도 얘는 급매로 내놓으면 처분이 편하잖아요. 강제적으로 하는 처분은 이렇게 처분 잘 안 되는 거를 경매로 던져버리고,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들고 있으면서 급매로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아파트부터 먼저 나오고, 아파트 상가 중에서도 내가 사는 데보다는 그죠? 더 수익을 보려고 했던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 빌라 이런 것들 먼저 내놓게 되는 거죠. 급매는요, 내가 싸게 팔려고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경매는요, 못 냈어요. 뭐 파산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연체를 했다든가, 그래서 이거를 내가 더 이상 가지고 있을 권리가 없어서 은행에 넘어간 거예요. 예를 들어 은행이나 뭐 기타 금융기관 등에, 예를 들어 담보대출을 받잖아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담보대출 뭐 4억을 받아서 원리금을 300만원씩 갖고 있었다. 그런데 요거를 연체가 된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연체가 되면은 담보를 회수를 하죠. 그래서 은행에서 이 담보를 회수를 한 다음에 그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하는 게 경매예요. 그리고 요즘에 공매, 요거는 은행 쪽이 아니라 관공서, 세금 같은 거 밀렸을 때 이런 거는 공매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경공매 같은 경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강제성으로 팔리는 거예요. 급매는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싸게 내놓는 거고.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경매, 파산 증가하고 있고, 집값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죠. 그런데 분양가는 아직도 1년 생각하면서 고분양가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집값에 맞춰서 할인 분양 들어갈 것이다. 결론인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인 분양 할 거예요. 앞으로 신축도 할인 분양을 많이 살 수 있을 거다. 신축도 많이 나올 거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